서연아, 그 아이 누구 아이야? 비가 쏟아지던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5년 전에 이혼하고 사라졌던 전 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애는 아니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재벌 회장이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강정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태성그룹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30대의 재벌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최서연이라는 여자와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제가 회장 후계자 경쟁에 뛰어들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싫어하셨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 우리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남기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왜 결혼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연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5년 전 일입니다. 그 후로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서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죠. 그때 창밖을 보다가 제 눈이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우비를 입고 작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여자는 아이를 비로부터 감싸려고 자신의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서연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전 부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지? 순간적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 물었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상관없잖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5년 전 떠날 때와 똑같은 말투였죠. 저는 그제야 서연이 안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봤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파묻혀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 애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 꽉 안았을 뿐입니다. 대답 안 할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다른 남자애 낳은 거야? 서연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애 앞이야. 제발.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내 아들일 리 없어.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확신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버스가 왔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버스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만약 서연이 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서연이라는 사람 찾아봐.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전부 알아내.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지금 우리 계열사 중 하나인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의 전 부인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4살, 출생신고상 아버지라는 공란, 강씨 성을 쓰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 마트 인수 절차 밟아 내 이름으로.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때문입니까? 전 사모님. 제가 차갑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야. 감정 섞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고요. 이건 확인이라고요. 저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인지, 그리고 서연이 왜 혼자 떠났는지. 일주일 후 마트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직접 그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신입 직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본사 회의실에 서연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여긴 내 회사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직원이고.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묘한 쾌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넌 이제 내 통제 아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그 애 누구 아들이야? 서연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예뻤습니다.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혼했잖아. 남남이야. 남남?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서 일하는데?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관두면 되잖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 가면 돼. 쉽게 생각하네. 저는 책상에 기댔습니다.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게다가 내 나이면 더 힘들지.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궁금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인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강민준. 제가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씨 성을 쓰더라. 우연치고는 재밌는데? 서연이 휘청거렸습니다. 나 조사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직원 신원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직원? 서연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한테 그것도 안 되는구나. 순간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빠가 누구야? 다른 남자 만났어? 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났어. 그래서 애까지 낳았어. 이제 됐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만나? 너랑 상관없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돼? 일해야 하니까. 잠깐. 제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 본사직속으로 일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뭐?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들은 대로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트 계산은 그만두고 본사 업무 지원팀으로 와. 월급은 지금보다 2배 줄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 그냥 지금 자리에 있을래. 거절권은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싫으면 그만둬도 되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괴롭히려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일 잘하라는 거지. 거짓말.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하지만 제발 민준이한테는 손대지 마. 민준이. 그 이름을 부르는 서연의 목소리에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애 얘기는 안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일만 제대로 해.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감도 아니고 만족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가봐. 제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서연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을 다시 내 곁에 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알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를 제 사무실 바로 옆 팀에 배치했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도록요. 첫날부터 서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년 전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조용히 있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했던 서연은 어디 가고 저렇게 지쳐 보이는 걸까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연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죠. 서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그녀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태워줄게. 제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이야. 필요 없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스 타고 갈 거야. 애는? 제가 물었습니다.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 하잖아.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조사했어?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관심 있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아니야. 절대. 그럼 증명해봐. 제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애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진실 따위에 관심이나 있었어? 5년 전엔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잖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5년 전엔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보다 회장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녀를 이렇게까지 붙잡고 싶은 걸까요? 정말 그 아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서연 때문일까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연을 더 가까이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녀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저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 기혼자래. 아니, 이혼했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서 있었습니다. 서서 들을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투가 딱딱했습니다. 왜 존댓말 써? 제가 물었습니다. 전엔 반말했잖아. 그땐 부부였죠.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상사와 직원이고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렇게 선 긋고 싶어? 당연하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거 정리해. 오늘 안으로. 서연이 서류를 받습니다. 두꺼운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최소 이틀은 걸릴 분량이었습니다. 오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불가능한데요. 가능하게 만들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근하면 되잖아. 오늘은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데리러 가야 해요. 그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야근 얘기 꺼내셨잖아요. 서연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가. 제가 말했습니다. 맡길 사람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 저는 비웃었습니다. 여긴 회사야. 일 못하면 나가면 돼.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해보는 게 아니라 해. 제가 강조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만족감. 이상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켜진 곳은 딱 두 곳이었습니다. 제 사무실과 서연이 있는 팀. 저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계속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오늘은 가게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났대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요. 지금 당장 데리러 와야 한대요. 병원 데려가면 되잖아. 제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려고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서류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할게요.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민준이가 아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어.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은 일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 그만둘게요. 이 서류도 안 할 거고요. 그녀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순간 제가 손을 뻗어 그녀 팔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손 놔요. 서연이 뿌리쳤습니다. 나 진짜 그만둘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만두면 뭐 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야. 나한테는 안 벗어나. 서연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왜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예요?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진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럼 검사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하라고요. 대신 그 결과 나오면 영원히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정말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정말 서연을 놓아줘야 할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봐. 애 데리러.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어서 안 가? 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아이는 누구 아들일까요?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내기로. 더 이상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립탐정 한 명 구해줘. 최서연이랑 그 아들 일거수일투족. 전부 보고받고 싶어.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응.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연의 하루 일과 민준이의 어린이집 생활,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 모든 게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를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민준이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만들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4살짜리 애를 혼자 두고 일을 나간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 급한 것 같습니다. 아이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군요. 병원비?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민준 군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고 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우리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심장병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서연 불러. 제가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서연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된 것처럼요. 민준이 아프다며?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까지 조사하신 거예요?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해.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해요. 언제부터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생후 한 달 때 발견됐어요. 그래서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조사한 거예요? 전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다. 서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 아니지.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우릴 그냥 놔둬요.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예요? 그 애가 내 아들이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심장병.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야. 아버지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 서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인정해. 제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왜 숨긴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졌는데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회장 자리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 사실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하라고 하셨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앞날에 방해된다고. 그게 전부야? 제가 다그쳤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주셨어요. 5천만 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애 지우고 가라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회장 될 수 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받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혼자 떠났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서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편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서연보다 회장 자리가 중요했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 이미 5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민준이 키우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책임질게. 필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당신 도움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워야 해. 웃기지 마세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한테 민준이 맡길 수 없어요. 선택권은 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양육권 소송할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한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학교, 내가 줄 수 없는 모든 것.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민준이한테 필요한 건 엄마예요.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럼 민준이 뺏어갈 거야. 제가 협박했습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민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든지 양육권 싸우든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서연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왜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서연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 왜 꺼내니? 대답해 주세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돈 줬죠? 아이 지우라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줬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너 때문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앞날이 망가질까봐. 제 앞날은 제가 결정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넌 몰랐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후계자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래서 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아들, 무슨 소리니? 서연이 임신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주고 아이 지우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이제 4살이에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의 눈물, 어머니의 후회, 민준이의 웃는 얼굴, 모든 게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도망간 건 아닐까? 민준이를 데리고 사라진 건 아닐까? 당장 서연 집으로 가. 저는 운전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습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서연이 아이를 키웠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서연 씨 친구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병원 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준이 안고 나가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거기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실 안에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지금 괜찮아?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요. 저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함께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어때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곧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술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판막 치환 수술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늦추면 위험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5천만 원.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지? 내가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수술비 내가 낼게.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니까. 싫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제가 다그쳤습니다. 애 목숨이 달린 문제야.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미안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힘들게 한 것. 미안하다고 다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전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해. 책임?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깼어요. 서연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이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순진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친구야. 엄마 친구?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도 엄마 도와줘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살짜리가 엄마 걱정을 하다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응, 도와줄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랑 민준이 많이 도와줄게.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제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밖으로 나와 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의서 작성해야 하는데 혈액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형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수술 중 수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혈액형 보호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혈액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체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병실에서 민준이를 돌보고 저는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액형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유전 표지가 일치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제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제 아들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팠을 때, 혼자 울었을 때, 엄마 걱정했을 때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회장 자리에 앉아서 돈 세고 있었겠죠.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민준이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민준이도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놓쳤던 제 가족입니다. 이제라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서연을 설득해서 집에 보냈습니다. 잠깐이라도 쉬고 와.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서연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결국 집에 가서 씻고 오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깼어? 제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아저씨가 엄마 대신 있어줘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민준이 지켜줄게.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좋은 사람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니. 저는 5년 동안 이 아이를 버려둔 사람인데. 민준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없어서 외롭지 않아?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해요.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가끔은.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은 뭐?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 있거든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엄마. 민준이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놀았어. 서연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 말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뭔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검사요? 혈액 검사.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어. 민준이는 내 아들이 맞아. 서연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녀가 말을 잃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제가 다그쳤습니다. 다른 남자애라고 했잖아. 당신한테 빼앗길까봐.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전부예요.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뺏을 생각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키우자고. 같이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버지 역할 하고 싶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못 살아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또 버릴 거잖아요. 또 어머니 말 들을 거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증명할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걸려도 좋아. 천천히 보여줄게.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같은 병원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2층 응급실이요.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대. 제가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가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정우야.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래. 옆에 있던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하셨나 봅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한테 한 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자를 버리게 한 것.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착한 애였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애가 이혼할 때 어머니가 말씀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우 잘 부탁드린다고.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자기가 있으면 정우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떠난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는 너를 사랑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야. 너를 위해서. 거짓말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봤어. 진심이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저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떠났다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사실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 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가 배를 감싸더라. 임신한 게 분명했어. 그럼 어머니는 알면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면서도 아이 지우라고 했어. 나쁜 시어머니지.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후회하고 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일 밤 잠이 안 와.
그 애랑 손자 생각에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너한테 한 거짓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났다는 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5년 동안 지켜봤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몰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는 5년 동안 혼자였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만나지도 않았어. 오직 민준이만 키웠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저를 위해 떠났고 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고 저를 다시 만났을 때도 거짓말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전부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서연이 잡아.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천천히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보여줘.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를 원망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서연을 어떻게 대했나요? 의심하고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되찾는 일, 민준이의 아버지가 되는 일, 진짜 가족이 되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왜 그랬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혼자 떠난 거야? 서연은 자고 있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 의사가 우리를 봤습니다. 수술 동의서 2분 다 서명해야 합니다. 2분이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네, 부부시잖아요. 의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친부모시니까 둘 다 서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명할게요.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5년 만에 나란히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삼촌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네. 회장님이 요즘 회사 일에 소홀하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 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녀올게. 가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니 삼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왔구나. 큰 삼촌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로 모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이상하더군.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회사에도 잘 안 나오고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정? 큰 삼촌이 비웃었습니다. 회장이 개인 사정 때문에 회사를 팽개칠 수 있나?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일은 다 처리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큰 삼촌이 냉소했습니다. 자네가 여자 문제로 골몰하는 동안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여자 문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정부인 말이야.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 숨겨둔 자식까지 있다며?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문제야. 큰 삼촌이 말했습니다. 우린 자네를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어. 무슨 권한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사회 과반수동이면 가능해.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표를 모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미안하지만 큰 삼촌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끝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년 전 서연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력 싸움, 회장 자리, 그때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연보다 더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투표하세요. 뭐? 삼촌들이 놀랐습니다. 회장 자리 내려놓을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큰 삼촌이 되물었습니다. 민준이 수술비.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 복지 기금에서 지원해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 삼촌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해요. 그것만 보장해 주시면 회장 자리 내놓겠습니다. 삼촌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좋아. 큰 삼촌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회장 자리. 5년 전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 서연을 버리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 이제 내려놓으니 정말 가벼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복지팀에서 연락 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수술비를 지원해준대요. 그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서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한 거예요? 아니야.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회사 복지제도가 원래 그래. 서연은 믿지 않는 표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서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도와줘서 당연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니까.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원망, 고마움, 그리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5년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젠 알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 자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랑 민준이.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믿어도 돼요? 시간이 증명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안 가요? 응? 제가 되물었습니다. 매일 여기 있잖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집에 안 가도 돼요? 괜찮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랑 있는 게 더 좋아. 정말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우리 가족 돼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좋아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귓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걸까요? 5년이 지났는데도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긴장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엄마, 무서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정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성공할 거라고 의사는 말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민준아, 제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떤 이야기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용감한 왕자님 이야기.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처럼 용감한 왕자님이 있었어. 저 용감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를 위해서 떠났다며?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회장 되는데 방해되니까.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 제가 다그쳤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떠난 거야? 말하면 당신이 괴로워할 것 같아서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회장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전 그게 되고 싶었어요. 바보야.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 자리가 뭐가 중요해. 너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데. 거짓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회장 자리가 더 중요했어요. 맞아.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 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동안 후회했어. 왜 너를 지키지 못했는지, 왜 어머니 편만 들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 약속해.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기사?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숨겨둔 아들 기사입니다. 비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큰 삼촌분이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났는데? 재벌 회장 혼외자 스캔들이라고 났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젠장. 저는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론에 기사가 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얘기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걱정 마. 제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자회견 10개.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야.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상처될 거예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다음 날 아침 수술 시간 전에 저는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성그룹 강정우 회장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4살 아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혼외자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정식 아들입니다. 그럼 아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전 부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서연 씨입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자들이 당황했습니다. 5년 전 이혼했을 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부인이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고 전 부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재결합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서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죠? 병실에서 서연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안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지키지 못해서 당신 혼자 힘들게 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제가 약속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게. 당신이랑 민준이 회장 자리도 내려놓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가족이야.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직을 사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이사회에 통보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5년 전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회장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아빠가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늦었지만 용서해줘. 사랑해.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요.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전부 다.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민준이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 전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민준이가 우리를 봤습니다. 응, 여기 있어. 서연이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용감한 왕자님이래요. 그래. 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제일 용감해. 수술 끝나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같이 놀아줘요. 그럼. 제가 약속했습니다. 놀이공원 갈까? 진짜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그럼 아저씨.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줘. 아빠.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6시간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과 저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용감하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응.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아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지만 좋았습니다. 언제 집에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금방 나갈 수 있어.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도 같이요?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빠 집이 있어. 왜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같이 살면 안 돼요? 그건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안 사랑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세요? 그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야. 처음 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봐서 정말 기뻐. 서연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말 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야. 뭔데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소용없는 거 알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했어. 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도 민준이한테도.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후회했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너를 내쫓았을까? 왜 손자를 버렸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어머니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할머니 손자,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프세요? 응.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파. 왜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어머니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도 후회하며 살았어. 그날 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쌓여서 그랬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삼촌들이 다가왔습니다. 조의를 표한다. 큰 삼촌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훌륭하신 분이었어. 감사합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회장직 사임은 번복 못하나? 못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큰 삼촌이 물었습니다. 아직 젊잖아.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삼촌들이 비웃었습니다. 가족? 작은 삼촌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전부 망쳤구나. 망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찾은 겁니다. 후회할 거야. 큰 삼촌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후회하실 분은 삼촌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작은 삼촌이 물었습니다. 회사 경영 잘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건 깨끗한 회사였어요. 하지만 삼촌들이 받으신 건 그렇지 않죠. 뭐? 큰 삼촌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퇴임하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 요청해뒀습니다. 곧 감사팀이 들어올 겁니다. 삼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작은 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들이 몰래 빼돌린 돈,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식이, 큰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삼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촌들은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됐습니다.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요.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영과 민준이와 제가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이? 진짜요? 민준이가 기뻐했습니다. 진짜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집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채울 거야. 뭘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추억으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추억들로. 서연이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려고요. 뭐해요?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침 만들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제가 웃었습니다.
요즘 배웠어. 정말요? 서연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민준이 퇴원하면 아침 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정말 변했네요. 늦었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찜, 김치찌개, 밥.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배고파요. 응, 아침 먹자. 제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와, 민준이가 식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만들었어요? 응,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맛있겠다. 민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구나. 아빠, 민준이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놀이공원 가요?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잖아. 진짜요? 민준이가 기뻐했습니다. 진짜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아직 회복 중인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제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된대. 그래도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제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할게. 오후에 우리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저거 타고 싶어요. 민준이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타자. 제가 민준이를 안고 갔습니다. 회전목마에 앉은 민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봐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와 서연은 나란히 서서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행복해 보여.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저와 서연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진짜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저도 아빠 있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을까요? 민준아. 제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왜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늦게 와서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래. 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있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서연과 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제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왜요?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지금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뭐예요? 서연이 놀랐습니다. 결혼 반지. 제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주지 못한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혼.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서연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미쳤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요. 다시 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당신한테 상처 주지 않을게. 민준이도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 걸고 약속해. 서연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짜?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해 줄게요.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랑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행복만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민준이가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민준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아들. 제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가족이야. 좋아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 버스 정류장에 다시 섰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여기 기억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제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 그러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뭐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손잡고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잡는 거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럼 저도요. 민준이가 우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셋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제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뻐. 서연이 제 시선을 느끼고 웃었습니다. 하늘 봐야죠. 나는 이게 더 예뻐.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글거려요. 민준이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행복도. 하지만 지금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더 소중하게, 더 확실하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회장 자리도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것. 가족, 사랑, 함께하는 시간. 고마워. 제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돌아와줘서. 이제 안 떠날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약속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약속?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약속해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민준이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영원히.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버스 정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비가 그친 자리에 우리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소중한 가족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